박근혜 사면 이어 박근혜 계엄령 고백. 김무성 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 계엄령 검토 지시가 있었다는 발언을 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추미애 전 장관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윤지영 기자, 추 전 장관 공세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이 비박계 탄핵 찬성 의원들을 이끌어온 인물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당시 상황을 회상하면서 비화들을 전했는데요. 그 가운데 한 가지 내용이 이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에 있는 모두가 이 탄핵안이 100% 기각이라고 봤다. 탄핵이 기각되면 광화문 광장 등이 폭발할 게 아닌가. 그래서 기무 사령관한테 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기무사 문건은 나온 상황이지만 이 당시 새누리당 실세의 입에서 이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건 지금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네. 그러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전 장관이 이 수사 재개를 강도 높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SNS를 통해서 김무성 전 의원의 고백으로 수사 재개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면서 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겠다는 발상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계엄령 관련해서는 이 추미애 전 장관이 예전에 이제 민주당 대표할 때 그때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지난 2016년 11월이었죠. 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이 계엄령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당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촛불 민심을 인민재판이라 하느니 마녀 사냥이라 하느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모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을 결집시키기로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마라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입니다. 하야하십시오. 당시 청와대는 무책임한 선동이다라면서 이 반박을 하고 나섰고요.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죠. 이정현 당시 대표도 유언비어라고 공세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모습 역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제1야당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국민들에게 유언비어 유포에 진원지, 진앙지가 되고 당사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추 전 장관 이때 상황에 대한 회상도 내놨는데요. 이 연일 계속되는 촛불 집회 속에서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제1야당 대표로서 이 정부와 군의 오판을 제지하기 위해 사정 경고를 한 이후에 자신을 향해 쏟아진 비난과 공세를 묵묵히 감내해야만 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 추 전 장관 발언이 센 건가요? 오늘도 어떤 글 남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SNS를 통해서 이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탄핵안 발의 직전에 비박계 좌장이었던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났던 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정치 지도자로서 시대와 역사의 운명 앞에서 용기를 낸 만남이었고 역사의 목줄기를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라고 당시를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이 국민의힘에서 촛불 시민들이 이뤄낸 탄핵을 부정하거나 설익은 사면론이 나오는 건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탄핵 불복 논란을 빚었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혁근 기자, 또 어떤 주장을 들고 나왔어요? 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약간 한 발자국 물러난 모양새입니다.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었죠. 그런데 28일에 어제 결론을 뒤엎자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번복을 했습니다. 당론도 아니고 개인의 소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의 뜻과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이 당 전체의 의견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발언을 했었거든요. 이와 궤를 같이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서 의원은 친 이명박, 친 박근혜와 같은 계파 정치에 익숙했던 사람들, 탄핵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물러서야 된다라고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요, 망언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탄핵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던 시민이었다라는 의견인데요. 국민 수천만 명이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탄핵의 주도적인 사람들이었는데 결국 서 의원이 헌법과 국민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서 의원 보고 사퇴해라, 서 의원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기자,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어떤 반응이 없어요? 아직까지 당론적인 특별한 반응은 내놓지 않았는데요. 탄핵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과거로 회귀하는 지금 정치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논평이 됐든 브리핑이 됐든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탄핵 관련해서 연결되는 인물이 있죠. 바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 씨 얘기인데요. 김 기자, 네. 이 최 씨가 한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이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인 최서원 씨가 이 옥중 인터뷰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속한 사면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면을 못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좀 사면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인 건데 청와대가 그동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얘기를 한 게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서원 씨 이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두환,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서 사면을 했느냐. 자기들 지지 세력만 좀 보고 가는 일방통행 정권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최서원 씨 이번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 말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박 전 대통령 옆에 있었다는 그 자체가 부적절했다라는 점 나도 인정한다. 사과한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노골적으로 사과한다라는 표현을 쓴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서도 얘기한 게 내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지적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소 의원님, 계엄령 발언이 다시 조명이 되고 탄핵 얘기가 나오고 여기에 최서원 씨가 또 인터뷰를 하고 정치권 세상이 마치 5년 전, 6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게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지 사실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그 이후에 펼쳐지는 흐름을 보면은 뭐 완전히 다시 과거로 회귀한 듯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국민의힘의 경우도 보면은 황교안 전 대표가 다시 등장하고 있고 서병수 의원은 뭐 탄핵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도 또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설이 또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거 뭐 계엄령 검토 얘기까지 다시 나오고 이게 그 하나하나의 맥락이라든지 사실관계 이런 걸 넘어서서 전체적인 어떤 현재 흐름이 이것이 이제 4.7 선거에서 표출된 어떤 그런 민심과는 전혀 동떨어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막후에는 이제 현재 여야가 세력 재편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당대표를 뽑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당권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이제 주도권이라는 부분이 물밑에서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상대에 대한 그러한 강력한 공격의 하나의 수단으로 현재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건 이제 정치권 안에서의 그들만의 어떤 세계에서의 일이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거꾸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을 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래를 얘기해도 모자랄 때에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정치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